문다혜와 관련돼서 4대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단독으로 나온 가장 오늘 따끈따끈한 얘기가 이거예요. 참 결정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문다혜라는 사람은 준법 정신이 제로.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삶을 원래 생활화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이거 법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거의 무법자 같은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가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과태료가 연체가 돼서 압류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일반 어떤 시민들은 과태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요, 일단 본인의 차가 압류됐다면은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렇지. 어떻게든 빨리 아이고 내가 그동안 과태료 너무 안 냈네. 그렇지. 빨리빨리 내고 그렇지. 압류 딱지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니 이것도 한두 번 연체돼서 이렇게 압류 안 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누적됐으니까 압류하겠다는 거고. 네. 그런데 봤더니 이게 캐스퍼만이 아니었어. 네. 보니까 소렌토 R이라는 게 이게 그 원래 문재인의 에마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네. 근데 정말 이 문다혜는 모든 걸 다 공유하고 그대로 다 물려받아. 마흔이 넘은 정말 사람이. 경제 공동체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임대료 무슨 드립 치면서 그렇죠.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지금 문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음주운전 하나로 지금 또 경제 공동체인 게 또 드러났잖아.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게 이거는 차량 말이에요. 공동체네. 네. 완전히 차량을 네. 나 캐스퍼까지는 내 이해하려고 했어. 굉장히 내가 네. 관대한 사람이라 네. 캐스퍼 그래 그게 원래 상징적인 차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딸한테 준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소렌토 R이라고 맨날 자기가 끌고 다니는 차를 네. 먼저 일단 줬어요. 그런데 이 문다혜 그거를 몰면서 어떻게 했냐고요? 또다시 여러 신호 위반이 등등 중앙선 침범 등등 온갖 지금 위반을 다 했나 봐요. 과태료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소렌토 R도 압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캐스퍼로 가니까 캐스퍼에서 또 이전이 된 거고.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한 가지 미스테리가 네. 이거예요. 제주경찰서에서 캐스퍼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제주는 또 강찬호 의원이 전문이잖아요. 네, 네. 제주.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윤건영에 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제주 세컨하우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유 숙박 임대업. 별장 아니에요, 별장.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한 거지. 거기서 내려가서 무슨 별장,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캐스퍼는 제주경찰서에서 압류를 하죠? 네. 네? 왜 압류를 거기서 했는가? 왜 거기서 했죠? 제주경찰서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차를 한번 갖고 가서 거기서 굴렸겠죠. 음. 거기서 이제 또 과태료 내야 될 상황이 생겼겠죠. 그런데 경찰이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과태료 안 낸 게 너무 많은 거죠. 아하.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는 이 차만으로 과태료를 안 낸 게 아니라 이 차의 주인은 그 전에 그 전에 차도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아서 2년간 본인 명의로 굴렸는데 네. 그 차에 있는 것까지 이 차가 승계가 된 거죠. 왜냐면 네. 운전자는 동일하니까. 그렇지. 차주가 동일하고 운전자가 동일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 사람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한 11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1번 과태료 지고 안 낸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냐 캐스퍼라는 차 입장에서는 네네. 그 차도 인격이 있다면 억울한 거야. 아. 나는 세번밖에 했는데 내가 왜 압류를 당해야 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인의 전차 전에 차 전과 전과가 그러니까 그대로 자네 차로 누적돼서. 치면 선배지 선배차 때문에 나까지 이게 압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네. 돌아오라 소렌토로야. 딱 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적된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경찰이 이 소렌토 캐스퍼를 압류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은 소렌토한테 있는 거죠. 소렌토에 있는 거 엄밀히 말하면 단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지금 과태료를 내게 된 바로 그거예요. 네. 저는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 댓글에서 내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준법 정신이 제로다 그랬더니 과태료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 아니 이게 바로 생활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들이 대부분 과태료가 날아오면 싫죠. 내기 싫어요.
내기 싫더라도 며칠 저항하다가 대부분 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게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아 보니까 어쨌든 내가 뭐 그때 주차 잘못한 거고 내가 뭐 항의해봤자 사실 이거 뭐 내가 할 말도 없는 거고 아 내고 말자. 되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로 또 한두 번 누적돼가지고 막 가상금 날아오면 가슴 철렁해지면서 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뭐 날아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중에 그냥 압류 대상 통보를 받았겠죠. 그런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음주운전도 마음대로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법이니 도덕이니 규칙이니 이런 근데 가장 보면 맨날 그놈의 정이 떠드는 데가 저긴데 왜 이렇게 이분 그렇게 정이 떠드는데 행동은 완전히 그 반대이고 거기에 대한 꺼리낌 하나도 없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족속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당원이에요. 네.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예. 네.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음식점 미슐랭 별을 받은 미슐랭에 그 등재되어 있는 음식점이 주차장이 있대요. 아.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네. 주차장이 있대요. 그럼 거기다 주차하고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당당하게 주차하면 안 될 곳을 네. 찾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7시간 동안 한 가지 의혹은 말레비를 내기가 아까웠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가 1인분이 네. 58,000원이래요. 150g에. 네. 1인분도 말레비가 아니고. 좀 나오는 데 같은데 그 스테이크 집이잖아요. 아니 네. 글쎄 150g에 58,000원짜리를 먹으면서 발레비를 아까워요. 네, 뭐 그런 모르죠. 뭐 본인이 내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내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흥분할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주차 자체도 아예 불법 주차가 생활화돼 있고 또 과태료 이렇게 뭐 수십 11건을 안 내고 하는 어떤 태도는 준법 정신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찮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예. 저는 음주운전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인 행위에 네. 준하는 나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네.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주 한두 잔 먹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단속 같은 거 할 때 불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네. 이러면서 단속이 돼요. 저렇게 문다혜 씨 같이 차는커녕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도 운전대 잡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나 괜찮아 그 맥주 한 두세 잔 마셨어 이 정도면 나 끄떡없어. 그다음에 사실 그 정도 먹고 그 정신 똘방똘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네. 맥주 뭐 한 두세 잔 마셨다고 해가지고 비실비실 걷고 뭐 그러진 그러진 않죠? 않잖아요. 네. 하지만 불문 나와. 네. 그럼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이야. 근데 문다혜 같이 자기 차가 무슨 차, 이 차가 내 차냐, 저 차가 내 차냐, 금차가 내 차냐, 은차가 내 차냐, 돌차가 내 차냐. 그러니까 문대가 문을 지금 구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갔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갖다 잡고 시동을 켠다?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맞는 거고요. 말씀입니다. 네. 저건 뭐랑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살인의 예비 행위야. 맞습니다. 살인의 결과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저런 상태에서 운전했으면요.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그날 보면은 뭐 다 동영상 보셨겠지만 그 어떤 남성을 칠 뻔했잖아요. 네네. 다행히 옆에 그 골목에서. 지인이 얼른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얼른 몸을 뒤로 잡아 빼가지고 겨우 사고를 면했지. 저는 그때 큰 사고는 이미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식겁한 게 그날이 10월 4일 저녁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에 이제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렇죠. 네. 저기가 이태원도 제가 이태원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녀서 잘 아는데 네. 평일엔 차가 많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 네. 토요일 저녁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차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야. 그렇죠. 만약에 평일날 저렇게 술 마시고 차가 없는데 운전을 했다. 그러면 저기 속도 냈을 거예요. 한 6, 70km 그냥 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혜 집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부암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3호 터널 갔을 그렇죠. 거예요. 네. 3호 터널에 차 없었을 거예요. 그때 새벽 2시에 무슨 네, 차가 네, 있어. 네, 네. 그러면은 80, 90, 100km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되고 사고가 나죠. 터질 나죠. 뻔했는데 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문다혜 씨를 네. 지켜주신 거다. 정말 그런데 말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대리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리비 끼케야 3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이태원에서 저기 멀지 부암동까지 않아요. 얼마나 네. 되는데 멀지 않아요.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3만 원이면 되고 그럼요. 만약에 3만 원에 기사가 잘 안 잡히면 전화 와요. 대리 저 거기에서 고객님 지금 3만 원인데 안 잡히니까 금액을 3만 5천 원으로 올릴까요? 네. 네 하면은 제 경험상 금방 와요. 그런데 그 돈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아끼려고 하다가 네. 어떻게 되느냐? 캐스퍼 값 최소한 두 대 값은 날린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여기서 저희 택시 기사님은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 제 경험상 그렇군요, 저게. 택시 기사님이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1,000만 원 내놔야 되고 5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합의 안 할 근데 겁니까? 저 경우 이제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받잖아요. 그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금액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진단 안 받으면 되지. 그렇구나. 진단 안 받으면 되는데 교통사고의 특성상 네.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다 끊어줘요. 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저도 겪어봤거든요. 예. 저도 추돌 사고를 당해봤는데 제 차가 기스 하나 안 났어. 네. 살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박았어. 화가 나가지고 싹 내려봤더니 뒤에 젊은 여성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보니까 재수 씨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화가 확 누그러지신 것 같은 느낌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쿨하게 네. 남자답게 100만 원. 아니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야. 보니까 속 보인다. 정말 정법전 실망이야. 아니 네. 가라고 그랬다고. 아니 근데 그 뒤에 그 박은 사람이 남자였어도 네. 나이든 할아버지였어도 정말 쿨했을까? 몰라 그건. 아니 그랬는데 전화번호도 안 따고 그냥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남자답게. 전화번호 땄을 것 같은데. 후유증. 네. 그랬는데 진짜로 차에 기스 하나 안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기스도 안 났는데 뭐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사흘 고생했어요. 네. 뻐근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도 못하고 택시를 탔어요. 네.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추돌 사고 당해가지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님? 그랬더니 기사님이 약국 가서 약 먹으래. 그래가지고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제가 추돌 사고 당해서 몸이 너무 이상하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약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약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낫는데. 그게 무슨 약입니까? 몰라. 진통제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통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의사도 아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뻥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프다고 하는데 네. 교통사고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네. 기사님 좋은 기사님 만나셨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고 만약에 기사님이 정색하고 5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혹시 이른바 문바님들이 모금 운동을 할까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적 문바? 지금은 문바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개딸의 시대예요. 개딸들은 뭐 그런 건 안 쳐주겠지. 네. 뭐 압니까? 들어가면 영치금 또 뭐 그러니까요. 하고 또 네. 예수님 얘기 나왔는데 이미.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두 네.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첫 번째 저 캐스퍼를 왜 문다해 줍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뭡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저 캐스퍼는 어떤 캐스퍼냐? 네. 광주형 일자리 1호 차예요. 그렇습니다. 네. 상징적인 차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캐스퍼를 현직 대통령이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살짝 감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직이나 되시는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도 아니고 경찰을 산다. 그다음 대통령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거 내가 타고 다닐 거라고. 그렇죠. 아니, 퇴임한 후에. 네. 퇴임한 다음에도 내가 타고 다닐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차가 나왔어요. 네. 무슨 차 받았습니까? 캐스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차 받았냐면 제네시스 G80을 받았는데 그냥 G80도 아니고 일렉트릭을 받았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는 G90인데 네. 그런데 이제 G90 받으면은 또 뭐 이렇게 난리 그렇게 날까 봐. 뭐 그런 걸 갖다가 받냐 좀 그럴까 봐. 두 번째로 비싼 차가 네.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이에요. 얼마냐면 네. 제가 찾아보니까 1억 211만 원.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퇴임한 다음에 캐스퍼 탄다라고 하니까 진짜 탈 줄 알았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가에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딱 나오니까 그거 딱 보니까
그 캐스퍼보다 훨씬 나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시고 캐스퍼는 얘따 너나 가져라 하면서 이거를 문다해 준 거 아닌가? 이거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기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기만한 거죠. 그때 사실 그걸로 여러 가지를 노렸어요. 전기차, 네네. 그다음에 그 광주 그 공장이니까 호남, 그리고 퇴임 후에 경찰을 모는 소박한 대통령 등등 적어도 3가지를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은 상당히 뭐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려놓고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문다혜 씨가 여기서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사인을 왜 건드리냐 이러는데 뭐 그런 논리면 우선 역시 이제 법적으로는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왜 건드리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걸 떠나서 당장 지금 사인이 아닌 이유가 그 아버지는 바로 국가로부터 원래 해서 몰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지금 그렇게 현대에서 2번째로 좋은 차 이것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잉여와 여유분으로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 차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사인이 아닌 거예요. 국가의 혜택을 엄청 받으면서 그걸 다 빨면서 갑자기 이런 그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 공인 아니야라는 정말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을 하고 있으니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네. 많이 읽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네. 그 음주운전 하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저게 왜 문다혜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문다혜가 술을 갖다가 그냥 마셨습니까? 그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언론에서는 0.1414, 0.1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0.15에 가까운 거죠. 0.149면 0.15예요. 이거는 네. 소주 2병 마셨다. 그리고 0.15라면요. 0.008부터가 면허 취소니까 네. 근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 2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소주 2병 마시란 말 전혀 없습니다. 네. 소주 2병 이상인 것 같아요. 그때 정황을 저희는 그 제가 취재한 그 후배들 네. 얘기 들어보면 네네. 그 마지막 3차 갈 무렵에는 네네.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그 코트가 땅에 끌리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한 술집에 들어가서는 쫓겨났고 네. 뭔가 길쭉한 거를 들고 가서 패대기를 치면서 네. 술 내놔라는 식의 반말을 해가지고 네. 그 옆에 그 손님들이라든가 사장 그 술집 사장님이 네네.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나가시라고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데 보니까 이제 그 체격이 건장한 몸이 좋은 50대로 보이는 남성 딱 한 명하고 그렇게 마셨대요. 네네. 근데 갔는데 가가지고 아무런 그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뭐 거의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결국은 그 남자가 돈 내고 나왔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네. 그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같이 술 먹은 사람이니까 예. 차를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택시를 잡아서 잡아주든지. 보내든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냥 돈 내고 빠이빠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몸을 못 가누는 그 여자가 네네. 그런 야심한 시각에 그렇죠. 혼자 차를 창문 열고 그리고 자기 차인지 누구 차인지도 몰라갖고 그렇죠. 문을 헷갈려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선 저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그 도대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종자인지도 궁금하고 예의가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우선 예의나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술을 마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2차가 지금 요즘 제일 지금 그래서 핫한 지금 아이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1차 스테이크 집과 3차 뭐 선술집 뭐 두부김치하고 이런 거 시켰다는데 2차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1차에는 2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3차에는 지금 마치 1명으로 됐는데 2차에는 그럼 또 남성이 몇 명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타임라인을 구성해 볼게요. 6시 52분에 이태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7시를 해주죠. 7시에 들어갔어요. 네. 자, 두 번째 나오는 시간이 뭐냐? 그 다음날 0시 3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오는 시각이라는 게 왜 시각을 말씀드리냐? CCTV거든요. 그렇죠. CCTV에서 첫 번째 7시엔 나타나요. 네. 두 번째 나타난 게 0시 30분이에요. 0시 30분에는 두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남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CCTV에는 한 남자는 없고 네. 또 한 다른 남자와 술집에 갔다가 쫓겨난 그렇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부집 간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쫓겨나고 한 번 두부집 간 거 이외에 네. 그 집, 7시에 들어간 집은 찾아봤더니 9시 반이 라스트 오더래요. 네. 9시 반이. 스테이크집. 네. 그리고 10시가 문을 닫는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네. 기사에 보면 10시에 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그렇죠. 걸 네. 추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등장한 건 0시 30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10시와 0시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뭔지 그게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우린 추정은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썬데이 서울 같이 옐로우로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사람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네. 또는 뭐 청와대 사람들 전부 지인이라고 하잖아. 왜 양이네스가 돈 준 걸 갖고 그것도 지인. 문다이는 그다음에 지인과의 뭐라고. 그다음에 10억짜리 별장을 4억에 넘겨주신 다정한 신부님도 그냥 오랜 지인. 오랜 지인이고 네, 네. 지인이 그렇게 많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인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람을 혼자 두고 30분 동안은 술집에서 네. 가만히 놔두고 자기 집에 갈 리는 없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이렇게 매정하게 네. 그 음주운전에 걸리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내가 딱 어떤 여성하고 둘하고만 술을 마시는데 네. 그 여성이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가지고 그렇죠. 보니까는 자기 혼자서 술 마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보다 못해서 그럼 저 정리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세상에 그 여성이 집에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챙겨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방송에서 우리 네네. 정 변호사가 문제 제기했다기보단 이태원을 잘 아시니까 공간이 참 의심스러워요. 저는 원래 40대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사람들의 그 만나는 레벨이 주로 오래된 신부가 지인이고 양인에서 뭐 디자이너의 딸이 지인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골목보다는 해밀턴 호텔 뒤쪽 그러니까 좀 꽤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서도 충분히 문을 연 그 공간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골목은 사실 잘 안 가는 골목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쪽 잘 안 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그쪽이 어느 골목 조금 한번 그 골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그러니까 골목이죠? 해밀턴 호텔 앞이 삼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건너와 네. 그러면은 그 오른쪽으로 네, 네. 새길이 있어요. 네. 거기 아마 일방통행. 그 소방서 뒤쪽 말씀하시는 소방서 뒤쪽인데 네. 크게 보면 소방서 뒤쪽인데 예. 소방서까지는 안 가는. 안 가고 네, 좁은 도로. 네, 좁은 도로. 좁은 골목. 그런데 네. 거기에는 주로 뭐 아랍이나 그 나이지리아대 거의 뭐 아프리카 뭐 맞아요. 그쪽이죠. 맞아요. 아프리카인들이 그거 많아요. 나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뭐 예. 낮에도 가면 거기 이제 조금 이렇게 칙칙하고 그래가지고 그, 잘 안 가는데 요번에 저 알았잖아요. 거기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거기 있대. 네,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예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뭐 그렇습니다. 다만 예. 제가 근데 한 가지 또 기자로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어저께 용산서가 아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네. 아주 용산서가 핫플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왜 어저께가 핫플이었느냐? 음흠. 자,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3시쯤에 이제 상황이 터졌죠. 네. 그리고 이걸 우리 언론, 특히 제가 있는 중앙일보에서 네네. 특종을 합니다. 아하, 특종을 하는 게 맞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해요. 사스마리가 예, 딱 발견했구나. 토요일 발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캐치를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특종 일부를 때립니다. 단독.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뒤집어졌죠. 네. 저녁 7시인가 때렸는데 6시인가. 그때 중앙일보가 취재한 거는 이겁니다. 경찰 쪽으로부터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 경찰은 그래서 월요일 그때 그게 토요일 날 오후 상황에서 네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출두해라. 문다혜한테 출두하라고 할 예정이다. 통보를 네. 그래서 그날 출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경찰은 월요일 날 문다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저희 기자들이 쓰면서 느끼는 거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면 월요일 날 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그걸 이렇게 되면 공개되니까. 모든 언론이 그날 경찰에 용산사에 덤벼드니까 예. 문다혜 씨 쪽이 이제 부담을 느껴갖고 알면서도 썼는데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네네.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 하여간 경찰에서 오늘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들어보면은 결국 문다혜 쪽에서는 오늘 못 나간다. 그리고 일정 조정하자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찰은 내일까지도 지금 소환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되게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데 이번엔 뭐 주말에 있다고 치면 어저께 갔든지 아니면 오늘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내일까지도 지금 경찰은 지금 부를 계획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자체로도 또 끝없이 지금 경찰 수사를 미룰 것이냐. 아마도 유일한 변명은 기자들이 잔뜩 진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못 가겠다 그러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 그랬나요?
검찰에 공개 출두해서 국민 앞에 기자들 앞에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도둑 그 무산 그런 식으로 조사받았냐? 비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국민 사과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단순히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아버지가 살인행위라고 했던 그런 사건을 딸이 저지른 것이고 그렇죠. 그 딸은 엄연히 공인으로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 혜택 속에 꿀 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에 바로 그 잣대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한테 공개 사과하라는 그 잣대 정확히 문다혜 씨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뻔뻔하게 기자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난 못 가겠고 밤중에 아니면 몰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용산서는 지하주차장 없다는데 토굴이라도 파가지고 내가 그 몰래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설마 이런 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진치고 있으니까 안 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막아야 될 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 네. 뭐 아까 사실 택시 기사분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혹시나 그 만났던 사람들을 입을 막게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수리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많아요 지금 사실. 네. 지금까지 수리 안 깨가지고 뭐 아니면 또 들어가서 술을 다시 마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하나 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네. 낄 때 끼어야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독립한 성인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지금 딸은 딸 아니냐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고 뭐 문재인은 사과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조만대장경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조국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그 지금 비난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뭐 조국의 조만대장경은 뭐 정말 당연할 저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는 굉장히 선한 척하니까 남 얘기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 얘기죠. 뭐 그렇죠. 기본이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거죠. 뭐요? 아니 그렇게 독립된 성인인데 왜 2020년부터 2022년 문재인 물러날 때까지 그럼 그 독립된 성인이 왜 아버지 관사에서 그 아버지 집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이 아버지 5년 동안 대통령으로 공부를 하라고 빌려준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이 빌린 집에 거기다가 또 얹혀가지고 그렇죠. 2년 동안 자기 집은 전세를 줬거나 월세를 줬거나 해서 임대 수익을 분명히 누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아버지한테 일하라고 준 그 셋집을 자기가 들어가 살았잖아요. 국유재산 아닙니까? 국유재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문재인이 무슨 임대료 나 전에 딸한테 줬다 그러는데 부모는 딸 집에 살 수 있어요. 부양의 의무가 딸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문다혜는 독립된 성인. 지금 딴 사람들은 조국 얘기했어요. 자, 독립된 성인이 국민이 아버지한테 빌려준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자기 임대 수익은 누리고 자기 하는 거리시라면 본인이 국민한테 임대료 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거는 또 다 쌩을 까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그래놓고 또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 공개를 거부했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캥거루였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독립된 성인이래. 그러니까 하여간 난처할 때는 그 독립된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할 때는 또 거기에 얹혀 살고 하여간 기가 막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때요? 김명수 대법원장. 아. 김명수 대법원장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장 관저에서 살았으니까. 대한항공의 소속 변호사 며느리. 그 아들은 판사였고. 근데 거기서 같이 얹혀 살면서 땅콩 회항과 관련돼서 대한항공 측에 어쨌든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 관저에서 거기 대한항공 그 소속 그 변호사들 함께 파티를 열었다. 그다음 손자 놀이터도 만들었다며. 아, 그렇죠. 관저 안에. 그리고 관저를 또 대리석으로 깔았대요. 그쪽 분들 보면은 말로는 맨날 정의 어쩌고 떠드는데 본인들 재산 불리는 건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나 어떤 조직의 허점 파고 들어갔고 빨대 꼽아갖고서는 최대한 하여간 뽑아내는데 아주 이골이 난 분들 같습니다. 그래놓고서 맨날 정인이 맨날 재물을 돈 있고 부자는 감싸는 건 국민의힘이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본인들 입은 정말 좀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 맞은 개구리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그 돌은 자기가 던진 돌 아닌가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참지 하나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음주운전. 아니 지금까지 금주했나 봐.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금주를 참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금주를 참지 않겠다. 이제 네. 술을 먹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네. 민주당은 당명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더불어 음주당으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이재명은 원래 더불어 재배당을 하려고 그래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이제 드디어 문다혜가 네. 당을 바꿀 때가 됐다. 네. 저 정의당에서 네. 민주당으로. 왜? 네, 네. 민주당이 0.15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0.158이었다며 이재명의 그렇죠. 음주운전 그렇죠. 수치가.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된다. 네. 조국당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신장식. 신장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뭐냐, 그럼 개혁신당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 거기 대표가 2번. 아니, 완전히 무슨 음주운전에 그래서 다들 조용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가증스러운 게 아주 기자들한테 대놓고 그러죠.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지금 당 차원 성명 안 내냐?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 안 했나? 안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없었습니다. 아니 뭐 방귀 낀 놈이 성내나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도끼는 뜨고 왜 그런 걸 물어봐? 이 가재 붕어 개구리야.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 음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럴 때마다 사실 다시 소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0.158 그렇습니다. 등등등. 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의 품격, 즉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장부가 마침내 박정희 기념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또 목도하시고 또 직접 현장에 참여하셨죠. 강천호 언론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가 뭐죠? 오늘 이 한마디로 장부. 이제 김두영 비서관이라고요. 네네.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를 집행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네네. 그 돈을 직접 주고 위로하고 이제 네. 이런 역할을 한 분이 김두영 비서관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바로 본인의 집행력을 꼼꼼히 네. 기록을 한 대학 노트가 있어요. 이게 어흠. 이제 특활비 격리 장부가 되겠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본인이 네. 간직을 해 오셨다가 네네. 이번에 저희 신문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게 엄청난 국민적인 반향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사진 이제- 좀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세요. 누구시죠? 네,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분, 저 파란색 양복 입은 분, 네. 저분이 김두영 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1940년생이고요. 네. 유경수 여사를 그야말로 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고,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이제 세상을 뜨면은 네. 박정희, 유경수 네 분 제일 먼저 가서 저 세상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분이에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분이 오늘 대학 노트 격리 장부를 저희 중앙일보에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네네. 엄청난 국민적인 반향이 있는 걸 보고 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내 개인이 간직해서는 안 되겠고 네. 온 국민이 네. 이것을 역사의 그 기록과 이런 이런 거로 국민 교재로 갖고 가자. 네네. 이래서 오늘 기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특활비 장부 다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에요?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소책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종근 진행자께서도 대학 시절에 예. 썼던 그야말로 대학 노트입니다. 노트. 대학 노트. 그냥 아주 푼에 빠진 그냥 대학 노트고 아하. 그 노트의 나이도 지금 53세. 왜냐면 이분이 71년부터 74년까지 그렇죠. 3년간 여사를 모셨는데 네네. 71년부터 이제 매달 20만 원씩 박 대통령이 이른바 특활비를 여사한테 수표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여사가 바로 김정 비서관한테 바로 줍니다. 네. 바로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주면 김정 비서관이 총무 비서실에 가가지고 네.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데 헌돈으로 바꾼다.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매일 여사가 이제 오늘은 어디 누구 찾아가서 돈을 전하세요. 누구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그걸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거기 가계부처럼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김두영 비서관이 꼼꼼하게 1원 단위까지 다 이렇게 허투루하지 않고 다 적은 내역. 그래갖고 그게 이제 3년간 빼곡이 찬 게 대학 노트 한 권입니다. 그 한 권의 대학 노트. 제가 실제로 오늘 노트를 만져봤는데 네. 정말 옛날 노트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트 이제 뒤에
그 종이를 이제 저거 이제 나오잖아요. 아, 저겁니다. 그렇군요. 저 대학 노트 맞아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추억 저 왼쪽 새록새록 보니까. 하시죠. 네네네. 저게 아마 일제 시대부터 아마 있었던 그런 형식의 노트일 텐데 아하. 저게 파란 그 이제 맨 왼쪽에 예. 파란색으로 저렇게 띠를 두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좌우 날개 저런 느낌 나는 어떤 이제 해놓고 거기에 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열면은 바로 저렇게 빼곡하게 가계부처럼 적은 건데 정말 1원 단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구나. 뭐 예를 들어 뭐 나주여정 정 모양의 뭐 18,200원 학자금, 뭐 서대문 오모씨 백혈병 치료비로 12,5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다 이렇게 보는데 저 어디 썼나 자체가 일종의 역사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그대로 담은 저 대학 노트 저게 이제 계속 개인이 갖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사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저기서 지금 이음매가 떨어져가지고 덜덜덜 거려요 지금 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특수 보존 처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이제. 김 비서관은 저거를 왜 지금까지 갖고 계셨대요? 저분이 그 이제 당연히 워낙 저분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던 때의 기록을 소중히 그냥 갖고 계셨던 거죠. 뭐 특별히 뭐 어떤 그 이상의 다른 뜻이 없고요. 저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계약서입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분이 살아가실 때는 이 기념관의 영구 임대 형식으로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기념관에 상속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도 굉장히 이 노트가 네. 정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히 떠나보낸다기보다는 영구 임대 방식으로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뜨면은 그때부터는 기념관 소유로 해라. 이런 그 내용의 계약서에 오늘 서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김 비서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애틋함이 이 노트를 자기가 가졌다기보다 네. 가까이 함으로써 그렇죠. 새록새록 그런 어떤 관계를 계속 왜냐하면은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름들을 보면은 네네. 기억이 다 난대요.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저기 일이요? 보면요. 이에리사 해갖고 10만 원이 하나 있어요. 아, 탁구 선수. 네, 탁구 감독. 선수 이에리사. 탁구 선수 이에리사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네네.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렇죠. 사라예보에서 예. 여자 탁구. 예. 그랬는데 이 이에리사 선수가 그때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유경사가 이에리사 선수한테 네. 10만 원을 위로금으로 가서 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에리사 선수한테 이 김두영 비서관이 10만 원을 갖다 준 기록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유영구 이 박정희 재단 이사장이 그 이에리사 선수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에리사 선수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죠. 네. 한번. 그래서 유영구 이사장하고 친해요. 그리고 유영구 이사장이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이에리사 선수 그래서 이제 전화 지금 50년 전에 그 당신이 입원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위로금 전해준 거 기억나요? 하니까 네 기억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두영 비서관님이요. 딱 그냥 또렷또렷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그분이 바로 옆에 있어. 바꿔줄게. 이래가지고 두 분이 오늘 감동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게 처음에 강찬호 위원이 발굴해서 사실 기사를 냈을 때 저도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네. 워낙에 그 안에 내용이 다 소개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죠. 네. 일부라도 그 일부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대목이 참 많았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네. 그 경찰 순경의 부인. 그렇죠. 순경의 부인. 즉 순경 월급으로는 뭐 방을 여러 개 할 수도 없고 단칸방인데 시아버지와 함께 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지금 며느리가 그러니까 새댁이 순경이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야근만 하면 시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곤란하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뚜막에 혼자서 맨날 네, 부엌에서 잤다는 거죠. 부뚜막 끌어안고 있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돈을 그러니까 방이라도 하나 충분히 더 방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돈을 줬더라. 그 대목이 정말 막 그 가슴에 이렇게 좀 미어져 왔거든요. 지금은 엑셀로 그냥 딱 하면 되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줄자로 해갖고 그럼요. 다 저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강 의원이 기억에 남는.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박공래 의원이라고 하는 박공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이게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입이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외양이 조금 이제 그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어려운 그런 외양이었는데 이 그 여사가 이분을 어떻게 보시고 이분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주어라. 그래갖고 이제 김정 비서관이 직접 다 이제 병원도 알선하고 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가지는 이분이 그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항상 이제 의존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입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려워질까봐 시어머니한테 또 쌀인가 그 옷감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챙기신 거예요, 여사가.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박 여인이
다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완치가 돼가지고 그 여사한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온 날이 8월 15일이야. 그날 여사가 총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아, 하필이면?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사한테 그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그분이 서울에 올라가셔갖고 청와대에 이제 김두영 비서관 통해서 면담 요청을 넣으려고 딱 서울에 왔어요. 그날 아침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사 뵈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낮 12시에 딱 여사가 총 맞은 거야. 금비서관의 지금 그 기억에. 그게 여기 책에, 그분 책 쓰신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여인이 그 바로 상복으로 갈아입어요. 네. 저도 그게 듣고 눈물이 나는데 그 여인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를 낳게 해준 그 여사님인데 제가 인사드리려고 하는 그날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날 딱 상복으로 갈아입고 네. 그 장례식 5일간 그렇군요. 계속 빈소를 지켰다. 어떤 책이죠? 책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 내용이 인간 박정희, 인간 박영수라는 글입니다. 인간 유경수 죄송합니다.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인데 이 책이 은근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격리장부가 화제가 돼가지고 다시 또 새 인쇄를 했어요. 김비서관 책인가요? 네, 김비서관이 언제 자서전을 쓰신 건데 딱 본인이 71년부터 74년까지는 유교사 그리고 그 이후에 79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영해를 또 계속 모셨어요. 그렇군요. 중간에 잠깐 외국 연수를 가긴 네. 했지만 그래서 그때의 그 직접 본인이 체험한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를 썼는데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볼 때 이분이 얼마나 과장을 하나 또 이제 뭔가 좀 사실을 숨기나 뭐 이런 게 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보면은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군더더기 없게 써요. 굉장히 오해가 없게 쓰고 딱딱딱 아주 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하시는데 그게 더 감동이에요. 네. 정말 그 과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한번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 우리가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장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전 부인들이나 네. 뭐 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네. 많은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네.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이 하나의 어떤 사표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점점 더 이 정쟁의 어떤 대상이 된다. 네. 이런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어떤 나침반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정변을 한 번도 지금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네. 계속 이렇게 지금 강의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제 유경수 마이크를 여사에 넘겨야 됩니다.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소회 또는 장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1974년이니까 네. 딱 5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 50년,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네. 드러날 거는 다 드러나요. 세상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묻혀져 있었던 것은 다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사실 오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물론 강찬호 위원의 칼럼도 보시고 이 책도 사서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노트 그러니까 이 장부책을 보시면 정말 소회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기념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상암동에 있습니다. 사실 상암동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뭐 좀 아까 좀 고즈넉한 데 있어요. 그렇죠. 발걸음이 네. 많지 네. 않고. 네. 근데 이 장부책을 보면서 유경수 여사를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얼마나 뜻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정희 기념재단은 이 노트를 기증받아가지고 네. 즉시 전문가를 이제 동원해서 아주 오래 영구히 그 책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처리를 합니다. 네. 과학적 처리를 하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요 장부에 얽힌 사연과 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이제 곁들여 가지고 그 박정희 기념관 내에 유경수 여사 전시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같이 하는데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그 노트만이 아니고요. 네. 볼거리가 꽤 돼요. 그 유교사가 직접 본인이 그 디자인해 가지고 네. 국산 싼 옷감을 이용해서 네, 직접 네, 지은 네. 옷들, 한복들, 또 양장들 다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은 그 명품 옷 그 특활비로 샀다는 그 누구보다 훨씬 단아하고 훨씬 멋진 옷들이 거기에 돼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근검한 생활을 알 수 있는 낡은 구두, 협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우리 자녀 손 잡고 네.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상암동에 거기 방문하셔갖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으면 하고 요 노트는 연내에 네. 연내에 동영상과 함께 아하. 이 전시가 이제 게시될 겁니다. 바로 보실 수는 없군요. 왜냐면 처리를 해야 되고 화학 되니까. 처리해야 되고 처리도 하니까. 해야 되고 이제 관련 동영상도 네네. 만들어야 되고 해서 네. 조금 시일은 걸립니다만 네. 오늘 유영구 이사장한테 확인했습니다. 연내에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다. 선보이는 거를 먼저 멸콩에서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멸콩도 그 첫 번째 날에 네. 아마 가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렇죠. 네, 얼마나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끼는지를 네.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면역력이 번-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게 조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사실은 선거 규모에 비하면 좀 중요하다가 마치 옛날에 각순 서구청장 선거처럼 이게 좀 중요한 선거예요. 이게 특히 서울시 교육감하고 부산 이제 금정은 제가 메인은 서울시 교육감이고 사이드 디시는 금정이야. 나머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했어요. 두 민주당이랑 조국당이랑 드디어 단일화 했는데 ARS 여론조사 100%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김경주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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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국민의힘이 좀 그럼에도 3.5% 불구하고 정도. 앞서가지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서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길래 단일화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네.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당의 이념이나 신념이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합치지 못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차피 합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각자 도생해도 네. 그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다는 데선 각자 도생하고 네.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편리할 때 뭉쳤다가 불편하면 흩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될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부산에서는 합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부산 금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쳤더라고 해도 여전히 민주당에는 어려운 곳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오차 범위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건 네. 우리들도 반성해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지금 여기 부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럼 이게 국민의힘도 잘해야 되고 이게 네. 정권도 잘해야 되고 이거 같이 진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같은 편에서도 이거 실증 날 수밖에 없다. 네. 이거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요 자식들한테 엄마 편 들 거야 아빠 편 들 거야 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서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과 지금 네. 정부에서 하면요 우리는 네. 민주당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네. 금정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 부산 네. 금정을 못 이기면요 네. 엄청난 당의 타격이 돌아갈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게끔 부산 금정 구민들께서 네.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선거까지 이기는 거 만들어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나와 그럼요.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보궐선거를 사실 뭐 당에도 실망하고 대통령한테도 실망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모든 선거는 집권 세력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집권당하게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야당을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네. 국민의힘 너무 실망이야 뭐 혹은 정부 실망이야 그래서 난 투표 네. 안 나갈 거야. 선거는요 원래 이게 차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에 우리 정치판에 대한민국 정치가요 아직 사류예요. 네. 사류라서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걸 기대하면서 뽑으시지 마시고 더 나쁜 놈이 안 되게끔 하자. 그러니까요. 예, 더 나쁜 놈이 안 되게끔 최소한 하자. 예. 위증교사를 네, 하고 그럼요. 공직선거법 그럼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 애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목표만 갖고라도 저는 그럼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 말아먹을 놈 최소한 뽑지 말자. 그렇죠. 야, 대한민국 정말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네.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살게끔 만들 가능성이 있는 애들 네, 피하자. 네, 네. 이런 마음으로 투표장에 네. 나와주시면 네.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꼭 투표에 참석해 주십시오. 네. 네. 근데 아마
이후에 이제 또 영광이랑 곡성에서 둘이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 또 진보당까지 가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 이러다 진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 후보가 또 괜찮대요. 네, 그리고 지금 진보당이 평가가. 또 아시잖아요.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곡당 못하는데 진보당은 젊은 그 대진년 아이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대학생애들이 내려가고 살아요 거기서. 제가 여기서 가슴 네. 아픈 건요. 자 보세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네. 후보를 냈는데 네.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은 0%. 네. 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떠한 판단 기준도 없이 우리 보수 쪽은 뽑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들도요,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이런 지역에서까지 당선되길 원한다면 선거 당장이 아니라 지금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4년, 10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네, 분들 네, 네. 공천 주면서 이런 분들이 더 활동하게끔 하고 네. 진짜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진정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호남 쫓아다니면서 네. 이상한 거 할 에너지 쏟지 말고 우리 보수라도 제대로 챙기든지 예.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예. 맨날 선거 때마다 이 지역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된 곳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당도 네. 진정성을 보이든 네. 아니면 전략적 행동을 하든 둘 중에 네. 하나라도 해라 최소한. 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정말 호남을 왜냐하면 호남에서 지금까지 당선된 사람이 이정현 후보님 네. 딱 한 이정현 분 있잖아요. 대표님. 근데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당선됐을까에 대한 연구가 사실 좀 필요한 거죠.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럼요. 민주당이 된 적이 한 번도 그럼요. 없거든요. 이정현 전 대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다 만났다는 거 정말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였으면 사실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평면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 도시이기 때문에. 예. 근데 평면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좋은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호남 분들도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이게 마음이 풀리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 그럼 이게요.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쵸. 그 지역에서 정말 오랜 기간 활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 더 격려해주고 당에서 기회도 주고 성장 기회도 네. 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들이 호남 지역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좌파 지지자들은 네. 보고 있지 않으시겠지만요. 보고 있는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네. 우리 후보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나고 있는 부산 금정 같은 데들은 그쵸, 우리 그쵸. 전 군수님이 사망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영광 같은 경우나 맞아요. 여기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보궐선거가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원래 네. 당규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기들 기책 사유가 있는 사건이면 후보도 못 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양심도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이런 거 논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논의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유 논의를 뭐 그러려면 온 256개 지역구가 다 후보를 못 내요. 자칫하다가. 야 지금 빨리 이거 없애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네. 민주당이 얼마나 네. 양심 없는 정당인지 제발 네. 여기 영광이나 그리고 네. 곡성 같은 국민들께서도 아시고요. 여기에서 네. 지금 민주당이 대구남 월 100만 원 주겠다. 네. 조국혁신당이 조국은 뭐 월 1000만 원 네, 주겠다. 네.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120만 원씩 돌리겠다. 이거 국민들을 그렇죠. 얼마나 무시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영광가요. 여기 지금 곡성 같은 경우가 재정 네. 자립도가 대한민국 꼴찌 하위권이에요. 정말 하위권이에요. 10%도 안 돼요. 10% 안팎이에요. 영광은 11% 네. 그리고 곡성은 9% 정도 돼요. 지금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인 네. 이 지역에서 누구 돈을 걷어서 그렇죠.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을 그렇죠. 줍니까? 그렇죠. 이거 국민들한테 또 입에 발린 소리로 속이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고 보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네. 바본 줄 아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야 맨날 니네 표 주니까 우리가 만만해라고 생각하셔야 그렇지. 돼요. 근데 정말로 네. 민주당이 호남을 만만해하는 건 맞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미친 척하고요. 속으시는 셈 치고 국민의힘 한번 찍어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여기 군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지 한번 그렇죠, 느끼시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 재선을 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국민의힘은.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목숨을 걸고 네. 영광과 곡성을 변화시킨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네요. 한 번 정도는 실험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재정 자립도를 오히려 사실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재정자립도 10%인 도시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내가 풀어갖고 너 줄게가 아니라 재정자립도 10% 도시에서 재정자립도 50%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야 그럼요. 정상인 거죠.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재정자립도가 10%인데 이거를 우리 이 군에서 자력으로 50%로 만들 수 있어, 60%로 만들 수 있어는 경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남의 돈을 뺏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누구의 돈을 뺏어와서 주겠다는 건지 국민 여러분들 보세요. 타 지역 분들. 우리나라에요. 재정자립도가 우뚝 서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뺏어다가 여기다 뿌리겠다라고 네. 지금 거짓말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금 주머니 털겠다라는 거예요. 네. 민주당 분들 이거 실감이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진짜로 내 주머니에서 당장 뺏어간 거 아니니까 실감이 안 되시죠? 맞아요. 이 중앙정부를 통해서 돈 세탁이 그쵸.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진짜로 배 부르고 등 따시세요? 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깨어나세요. 그러니까요. 깨어나 보세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되게 민주당은 자식을 키울 때나 국민을 대할 때나 똑같은 게 자식이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자립심을 주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표창장 위조해주고 불법 취업시켜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만취 운전자가 친구 되는 통해서 거죠. 5천만 원도 그렇죠. 넣어주고.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뭔가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스스로 일해서 잘 살고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 중앙정부 돈 갖다 내가 나눠줄게. 심지어 옛날에 이재명 그 후보는 총선 때 호남에 가서 태양광으로 내가 이 밭 빌려주면 너네 일 안 하고 내가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좋죠. 제가 이 태양광으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남은 거라고는 민둥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민둥산과 지금 이 태양광 폐허 쓰레기들 뿐이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원래 이렇게 산이 네. 참 초목이 푸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식목일을 만들고 정말 이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들기 위한 맞아요.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나무 식목일이면 나무를 신고 하면서 푸른 강산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단 5년 만에 민둥산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것만으로도요 대통령 자리에서 380번은 끄집어 내렸어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380번 냈거든요. 진짜 이 문재인 전 정권과 좌파들이 잘못한 거 되라 그러면 380까지는 될 수 있어요. 380까지 38,000까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38,0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께서요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아 이게 좌파 정권 좋다고 밀었더니 밀 때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정말 힘들어졌구나.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좌파 정권에서 너무나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우파가 잡고 나면 이거 똥 치우다 보면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집안을 청소하기 위해선 쓰레기부터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 쓰레기가 쓰레받기 정도로 치워서 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 철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맞아, 수준인 거예요, 맞아, 지금. 근데 이거 2년 반 만에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정상화를 시켜놨으면 민주당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원래 쓰레기를 방치하면 날파리가 생기고 파리가 꼬여요. 그럼요. 이게 온 집안을 지금 돌아다니고 그럼요.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됐었다. 이 대한민국이요. 다음에는 5년 아니라 10년, 그렇죠. 15년, 20년 그렇죠. 동안 정상 회복을 그렇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되게 많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차베스가 되게 영웅이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근데 지금은 차베스가 아니고 마두로잖아요. 근데 마두로는 되게 인심을 잃었거든요. 차베스는 지지를 받았죠. 근데 마두로는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할까 봤더니 우리 지역 카페처럼 걔네들은 복지 카드를 줘요. 다 가난하니까. 다 이제 나라가 다 빈민이 됐잖아요. 그 세계 2위의 나라가. 그러더니 이제 그 복지 카드를 가지고 배급을 받게 해요. 근데 문제는 반정부시라면 복지 카드를 뺏어요. 근데 선거는 복지 카드가 있어야만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투표율이 50%가 안 되는데 아예 보수는 투표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이재명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역 카페 나눠줘가지고 지역 카페에 정부가 돈을 채워주는 형태로 해서 어느 순간 투표장에는 지역 카페 그 카드만 가져갈 수 있고 지역 카드만. 근데 반정부 시위를 하면 지역 카드를 뺏는 거죠. 그럼 투표 못해요. 이게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갈라치기거든요. 네, 네. 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인데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쵸. 진짜 지옥에서 살고 그쵸. 있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죠. 예,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를 만들면서 정말로 음. 대한민국에 흑수저와 금수저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요, 이런 것들이 음. 대한민국 6천만 국민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다면요. 네. 이것 자체가 다 금수저입니다. 여기 70억 맞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맞아요. 금수저예요.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맞네. 나라고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이네. 네. 근데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인프라가 훌륭하게 네. 저도 짧은 70년 기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의 선조들께서 피땀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자유를 주셨고 네. 인프라를 주신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밤에 새벽에 편의점도 갈 수 있는 네.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전기 켜고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과 네.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구나 네. 내가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쓰는 정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돈 몇 푼 줄게. 25만 원 줄게. 맞아요. 50만 원 줄게. 맞아요. 자, 이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이 가난해졌을 때는요. 하루에 빵 두 쪽만 줘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러면요. 그래서요. 이게 정말 희한한 게 사회주의에서 정권을 찬양하는 건 빵 두 쪽에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진짜로 배가 고파지고 밥을 못 먹게 네. 되면요. 빵 한 쪽 주는 사람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게 사회주의자들이고요. 그러네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근데요. 우파 보수 진영은요. 더 잘 살게, 더 부유하게, 그리고 평균을 더 높이게, 평균적인 그쵸. 부를 더 높이게,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이 네. 없게 만들려는 게 네. 보수 진영인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만약에 헤어나지 못한다. 좌파 지지자들이 당장 주는 25만 원에 이거 소고기 한 번 사 먹으면 끝나는 돈 아닙니까? 당장 주는 50만 원에 이걸로 여러분들 부자 됩니까? 간혹가다 좌파 진영들에서 이런 문다에 얘기하죠. 한 끼씩 그럼요. 식사비도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팔라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 삼성전자 해체해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나누기 6천만 인구 해보세요. 제가 이거 전에 계산해봤는데 네. 1인당 90만 원인가 돌아갑니다. 1인당 90만 원씩 받은 다음에 삼성전자 사라지면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거의의 이런 배를 상상을 가르는. 하는 게요. 민주당이에요. 진보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네. 하고 절대 빈곤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부를 더 상향시켜야겠다라는 보수 네. 진영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당장에 이 사람들을 선정선동하고 25만 원, 30만 원 푼돈으로 그쵸. 이 사람들의 표를 매수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또다시 더 돈 준다고 하고 매수하고 이러다 나라 가난해지면 빵 두 짝 주고 맞습니다. 네. 이게요, 나라 흘러가는 거를 조금만 보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진보는 진보도 아니에요. 진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오고 혁신을 이끌어왔던 것도 보수 진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진보 지지자분들 진짜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해외여행 다니시고 네. 뭐 일본 제품 막 쓰시고 그럼요. 뭐 삼성전자 주식 그럼요. 사시면서 민주당 찍는 거는 네. 본인의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본인의 네. 상태 지금 정신 상태를 좀 그거 내가 검토해보셔야 부자가 된다. 되고 싶으면서 나 잘 살고 싶은데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진보 진영 찍으면서 진보 박수 쳐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정치인이나 지지자나 다 내로남불이 되는 네. 사태가 벌어지겠네요.